네, 구급독학입니다. 앞 영상에서 8장 공부법 이유 없이 손을 쓰지 마라,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면서 법과목 공부 꿀팁이랑 사실 암기할 건 별로 없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또 공부법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기출 회독 주기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계속 기출 닦아라, 빨리 전범위 돌려라 했는데, 사실 다른 영상이 이미 있긴 하지만 그러면 과연 어느 주기를 잡고 돌려야 하는가? 일주일입니다. 저희는 누적 복습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말하는 공부법 다 이미 유명한 거라서 괜히 의심 가지는 불필요한 행위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은 본인 실력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의심하고 본인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제발 수험생이면 쓸데없는데 절대 힘을 빼지 마세요. 공부만 해도 벅찹니다. 누적 복습이 뭔지 간단 설명하면은 어제 공부한 거를 오늘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어제 1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했으면 오늘은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공부, 이런 식으로 진도를 쭉쭉 빼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독이고 이게 복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회독 주기를 한 달 잡아,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다 까먹겠죠. 그래서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미 이유를 수천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달리는 댓글이, 아니 대체 일주일에 1회독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공부법 2장에 보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 보면서 진행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부터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가 1000제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 본인이 지방직 9급을 준비해, 그러면 9까지 9급 지방직 9급부터 봅니다. 그럼 몇 문제가 날아갈까? 솔직히 말하면 안 세봤어요. 미쳤다고 왜 세봐 그거를, 응? 근데 대충 절반 정도 날아간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1회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공부량이 부족한 거야. 응? 아니 저는 읽는 속도가 느린데요. 아니야. 응? 읽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머리가 나쁘면서 감히 처음부터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하는 저도 당연히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진짜 압도적으로 기출을 잘 닦아놔서 마스터해서 눈알로 끌고도 바로 머리에 들어오는 그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비슷해요. 그냥 읽고 모르는데 막 매몰 되냐 아니냐, 얼마나 시원하게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냐, 이런 마인드,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속도 차이지 읽는 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그냥 핑계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주일에 1회독 잡고 전범위 빨리 돌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보던 문제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졌어. 공부 시간이 원래 3시간 걸리던 게 이제 2시간이 걸려. 그럼 이제 안 보던 다른 진열도 추가해서 다시 3시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 또 익숙해져서 속어도 치고 공부 시간도 줄어. 그럼 또 추가하고 추가해서 결국에는 기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보는데도 공부 시간은 줄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서 공부법은 끝낼 겁니다. 형광펜 사용법, 휴식, 멘탈, 문제 푸는 법 등등은 따로 할게요. 공부에서 진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다시 수험 공부를 해. 그럼 어디에 가장 힘을 줄까 한다면은 무조건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렇게 하나, 아니면 시간을 더 때려박아서 돌아 공부를 하나, 괜찮아. 시간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수험에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하면 조집니다. 그게 속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는 거 지우기, 아는 거 2번 3번 안 보기, 아는 거 보면서 공부 시간 빙신처럼 늘려놓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착각 안 하기, 아는 거 보면서 공부 시간만 무제한으로 뽑아놓고 나 순공 10시간 했는데 떨어짐, 9급 독학 보고 50회독 했는데도 떨어짐, 이딴 발언 안 하기. 속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속어를 어떻게 하냐? 방법은 쉬워요.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머리를 쓰는 게 어렵지. 방법은 쉬운 게 아는 거 지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 못하냐? 지금은 아는데 계속 안 보면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속어를 못 치고 까먹을까봐 또 보고 조지죠. 그래서 어떻게 속어를 해도 안 까먹을까 하는 방법을 몇 개 제시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문제 속어하기입니다. 기출 문제 보면은 중복되는 게 많죠. 없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한 거고, 이제 많이 회독해서 잘 아는 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문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속어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책에다 X 표시를 해요. 선지에다가 하다가 문제 통으로 닿으면 통으로 X표하고 그냥 저는 샤프로 하는데 이건 맘대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러면 뭐냐, 한 문제 빼고 나머진 다 소거가 됐어요. 근데 사실 남겨둔 이 한 문제도 이미 잘 아는 문제긴 해. 그러니까 나머지를 소거했겠지. 그러면 이거 본다고 시간 별로 안 잡아먹거든요. 그냥 하나 정도 계속 보니까 나머지는 뭐 소거해도 안 까먹고, 그럼 공부 시간은 줄고 까먹진 않고, 이런 꼼수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나 해설의 형광펜 칠하기. 우리가 사실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을 키워드만 따면은 사실 몇 단어, 길어봤자 한 문장 이 정도입니다. 뭐 저는 선지가 네 줄 다섯 줄인데 이거 다 봐야 하지 않나요? 이러면은 그냥 그 선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이해가 잘 됐다면 키워드만 딱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선지는 소거해, 문제도 소거해. 근데 까먹을 것 같다. 그럼 해설이나 선지에서 필요한 키워드, 내가 이것만 본다면 굳이 긴 선지나 긴 해설을 다 안 봐도 기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키워드만 형광펜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소거했잖아. 문제 선지 다 읽지 말고 그 형광펜 칠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몇 초도 안 걸리고 안 까먹죠. 네, 방법론은 이렇고, 하다가 숙달되면은 그냥 몸에 배어서 알아서 될 건데 잘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